미래에셋 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임상시험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그리고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고요. 네. 지금 에디타스 메디슨이라는 회사의 임상 데이터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두 개 뭔가요? 네, 일단 유전자 편집이라는 거는 지난 저희가 테마파크 4편에서 센트럴 도그마에 네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DNA가 가진 유전 정보는 RNA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단백질로 발현이 됩니다.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DNA를 편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절단하거나 교정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품들이 단백질 단에서 접근한다라고 보면은 DNA 단에서 접근하는 거는 보다 원천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크리스퍼 기술이라는 거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이름입니다. 그림에서 또 보시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1세대 징크핑거,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퍼로 진화를 해왔는데요. 1세대와 2세대 기술들은 약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크리스퍼 기술은 메커니즘이 훨씬 더 간단하고 그래서 디자인하는데도 훨씬 적게 걸립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저렴해요. 그래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프 타겟 리스크라고 해서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타겟하는 염기서열이 아닌 것을 자르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퍼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그 편집에서도 크리스퍼 1.0, 2.0, 뭐 3.0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인비보, 익스비보 같은 말도 있는데 좀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퍼 기술에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게 저 뉴클레아제라고 해서 절단을 하는 크리스퍼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단백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지 않게끔 저렇게 자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잘라서 삭제하는 개념이죠. 근데 크리스퍼 2.0, 크리스퍼 3.0은 잘라서 올바르게 교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연필로 고치거나 워드 프로세스로 고치는 것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해서 2.0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을 구아닌으로 그리고 시토신을 티민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리스퍼 3.0 프라임 에디팅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데닌을 티민으로도 그리고 시토신을 구아닌으로도 치환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오프 타겟 리스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 개념 인비보와 익스비보라는 개념인데요. 그림을 또 보시면 이해가 또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인비보라는 말은 체내를 의미하고 익스비보라는 말은 체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비보 유전자 편집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체내에 투여해서 체내에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는 그런 치료제이고 익스비보는 우리가 세포를 꺼내서 체외에서 편집을 해서 그 세포를 다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타겟하는 그 기관, 장기에 전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벡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벡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AAV라고 아데노연관 바이러스 그리고 나노 지질입지라고 해서 LNP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익스비보는 세포를 꺼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포 채취가 쉬운 혈액 질환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크리스퍼 편집 치료제는 출시는 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임상 시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 임상 데이터는 현재 공개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 11월에 발표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CTX001이라는 제품과 약품과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공개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NTLA-2001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베타 지중해 빈혈, 겸상적혈구병에 사용되는 CTX001이라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베타 지중해 빈혈은 정기적으로 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빈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네. 질병인데 위쪽에 보시면 이 치료제를 투여를 받고 지금 수혈을 받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겸상적혈구병이라고 해서 이 심혈관의 폐쇄 위기에 놓이는 그런 네. 막히는 그런 네. 리스크를 경험하는 환자들인데 지금 이 약품을 투여하고 그런 리스크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인텔리아라는 회사의 데이터입니다. 네. NTLA 2001이라는 데이터인데 앞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혈액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 편집을 해서 넣어주는 익스비보예요. 그런데 이 인텔리아라는 회사의 제품은 우리가 유전자 편집 치료를 체외에서 만들어서 간으로 전달시켜서 이 치료를 하는 인비보 유전자 편집 치료제인데요. ATTR 아밀로이드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 약품이 개발이 된 건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TTR 단백질이 쌓여서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 TTR 단백질을 얼만큼 줄이는가를 봤더니 이 오른쪽에 보시면 킬로그램당 0.3mg 도즈에서 평균적으로 87% 수준의 감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병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RNA 치료제는 3주에 한 번 정도 투여를 하는데 80% 수준의 감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원샷 테라피라고도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87% 그리고 많게는 96%까지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은 이런 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업체들의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엔 크리스퍼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오테크 업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퍼 유전자 네. 편집 업체들이에요. 네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에디타스 메디슨, 그리고 벌브 테라퓨틱스, 네. 빔 테라퓨틱스 이런 업체들인데 보시면 첫 번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을 때 일단 네.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주가 급등이 나왔지만 네. 동반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주가 급등도 나왔죠. 그리고 인텔리아의 데이터가 6월 달에 공개가 되었을 때도 인텔리아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퍼 업체들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업체와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의 업체 시가총액이 지금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 가치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상 임상 시험에 진입한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장 먼저 도출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아, 에디타스가 진입을 했었는데 인텔리아가 이번에 도출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에디타스 메디슨이라는 회사의 임상 데이터가 9월 달에 네.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비보로 AAV 벡터를 활용을 해서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라는 희귀 안과 질환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임상 시험 데이터가 이번 달 하순 28일 RD2021이라는 학회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거기서 CEP290 돌연변이를 절단해서 탈락시키는 그런 유효성 데이터와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에디타스에게 첫 번째 임상시험 데이터 공개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경우에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익스비보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카티 항암제에 대한 데이터가 올해 12월 초 정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상 시험 진입을 예정을 하고 있는
빔 테라피릭스라는 업체의 임상시험 진입도 올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인비보에 대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인텔리아 에디타스가 상단에 있죠. 인텔리아의 첫 번째 임상시험 데이터가 공개가 된 거고요. 후속으로 하고 있는 유전성 혈관 부종에 대한 임상시험 진입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디타스의 임상시험 첫 번째 데이터 공개가 이번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벌브 테라피릭스라는 회사는 만성질환, 고지혈증에 대한 임상시험 진입을 올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임상시험 진입을 예정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아마 내년도에 첫 번째 임상시험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어떤 것들을 좀 추천을 하시나요? 사실 이런 이벤트들 임상시험 데이터에 앞서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좋을 경우에 기업가치 급등이 나오면 그때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전략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네.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상시험 실패할 경우에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ETF는 글로벌 X 지노믹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ETF입니다. 티커는 지놈 US이고요. 유전자 ETF이고 유전자 분석,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편집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는데 치료제들이 단백질단에서 RNA 그리고 DNA단을 좀 더 원천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DNA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방향이 맞다면 ETF를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텍은 이 개별 종목 그 리스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ETF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놈 ETF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